예, 김영배입니다. 우선 그 특수활동비 문제를 지난번에 저도 서면으로 의견도 내고 그랬는데 아까 보니까 합의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우선 법무부 장관님 이 법무부 특수활동비 총액이 8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최근 한 100억 정도 줄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80억을 그 사업 목적별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총액으로 배분 관리한다고 하는데 맞죠? 사업 목적별로 연초에 거기에서 특활비 특활비 위원회를 열어서 법무부 차관 주재로 거기 사업 목적별로 배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구분할 때는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집행할 때는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잖아요. 뭉뚱그려서 80억을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잖아요. 사업 용도에 맞게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마약 수사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게 2억 7,500인데 그게 마약 수사에 쓰였는지 다른 공공 수사에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럼섬 총액으로 집행한다 이 말이거든요. 맞죠? 아닙니다. 지금 제가 실무자 통해 들었는데요. 지급할 때 사업에 맞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나중에 확인될 때는 그렇게 확인이 안 되죠? 마약 수사에 쓰였으면 마약 수사에 쓰인 걸로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정산이 돼 있을 테니까 그게 정산이 확인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이거는 국가재정법 제 45조 위반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위반이라고 단정하실 문제는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적에 따라 지급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특활비 자체는 그 용도로 쓰게 그러니까 그게 집행한 증빙이 단계에서 돼야 끝나는 되잖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공무원들이 돈을 쓰면은 뭐 수사해 보시니까 잘 알겠지만은 영수증이라는 게 그 필요한 그 항목의 용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8개 항목이거든요. 인권보호등 검찰 업무 지원에 5억 얼마, 첨단 범죄 수사 운영에 1억 얼마, 뭐 형사부 등 수사 지원에 46억 얼마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예. 거기에 맞춰가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 사용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게 정산서가 쫙 붙어야 되잖아요. 영수증이 쭉 붙고. 영수증에 어떤 목적,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한다는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저희가 그 사후에 근데 지금 그게 점검이 안 된다니까요.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은 전혀 그게 검증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잘 모르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말이 도는데요. 특활비 자체가 보안성과 기밀성 때문에 그 내용이라든가 그런 걸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본질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하나하나를 국회에서 보실 수는 없죠. 아니요. 다른 부처에서는 이게 소위 특수활동비가 사업 목적에 따라서 정산이 그러니까 물론 누구한테 어떻게 쓰였느냐까지 영수증이 완전히 다 붙는 건 아니죠. 물론 언제 썼다고 돼 있지만 이 사업 목적별로 정산을 하게 돼 있는 그게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럼섬으로 쓴다. 이거는 실무자한테 제가 보고를 받을 때 이미 확인한 거예요. 의원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네. 대해서 그러면 저희 이 검찰국장에게 좋습니다. 답변하게 그거 조금 이따 네. 이제 마저 물어보고 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이 기재부 예산 지침에 따르면은 수행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집행돼야 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법무부 실무진한테 확인한 결과는 신청 절차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신청 절차가 없다는 거는 업무 담당 수행자가 내가 필요하니까 주세요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즉 공급자 위주로 그냥 나눠준다 이 소리거든요. 이 말은 이 예산 지침에 어긋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금 사용을 자제하라. 라고 하는 기재부 지침에도 전액 현금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실무자가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국장에게 좀 네. 더 답변을. 먼저 특활비 자체를 지급하는 방식이 신청하는 사람에게 주는 방식으로 운용되지는 않죠. 국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회도 그러면 정해진 해서 필요할 때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이 수행자가 특수활동비라는 게 그냥 그러면 공급자가 아무 때나 나눠준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그러면 신청하세요? 예를 들면 달라고? 장관님이 아까 봐봐요. 8개 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님, 중에 국회에서 특활비 신청해 쓰신단 말이에요? 국민생활 침해 범죄 수사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요 부서가 요때쯤 요게 이렇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어떻게 알고 지급하시겠어요? 이거는 자, 신청을 해야 알죠.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소요하는 공무원이 필요한 만큼을 그렇지 달라고 않죠. 해주는 거지. 그렇지 예산이라고 않죠. 하는 게 장관이 마음대로 이걸 나눠준단 말이에요? 저는 특활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요. 특활비 쓰는데 아니, 장관님이 관여하지 쓴다는 않아요. 게 아니라
위원님? 검찰의 특활비라는 게 이제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예. 공급자 위주로 예.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게 지침 위반이라는 말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활비라는 거, 이 수사 자체는 수사에 꼭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은 동의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검찰총장이고, 검찰총장이 정기 배정분으로 해서 일상적으로 통상 쓰이는 것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수시 배정이라고 해서 수사 소요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이 일선에서 내가 얼마 했으니까 특활비 달라 이렇게는 운용하지 않죠. 어느 부서에서 특활비를 달라고 아래에서 요청을 하니까 그것은 이 한목적성과 목적의 필요성에 따라서 특활비를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청을 안 한다는 거죠. 위원님 특활비 달라고 하세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요? 왜요? 아니 그게 쌈짓돈처럼 그러면 필요하면 쓴다고요? 어떤 증빙을 하셨어요? 목에 맞게 쓰는 거죠. 자,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예. 자, 검찰국장님 답변을 요구한 겁니까? 본인이 답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네, 신자령 국장님. 네, 답변하십시오. 검찰국장입니다. 방금 김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먼저 8개 사업이 아니라 형사부 등 수사지원 7개 사업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형사부 등 수사지원, 국민생활 침해사범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수사, 공공수사, 마약수사,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인권보호 등 검찰 업무지원 이렇게 7개 사업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7개 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되고 그 사업 계획에 맞게 또 1년간 집행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집행 결과를 정산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집행 계획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고 이게 뭐 전부 통합해서 전체를 쓰고 있지 않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 내부 서류를 저희가 다 제출을 못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활비 속성상. 그래서 그런 오해를 가지신 것 같은데 이 특활비가 수요가 필요한 이 사건들이 있고 수사의 성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성격에 맞게 이 사업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에 그 해당 사건 수사가 자, 기재가 김영배 되고 의원님. 그건 저희들이 제출을 할 답변만 수가 받고, 예. 없는 내용들입니다. 현재까지는 법원의 판결에서도 그냥 믿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특활비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특활비의 본질적 성격 자체가 기밀성이 요구되는 이 사업에 필요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걸 전부 다 제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이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졌고 그래서 재판부에서 비공개로 그 특활비와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열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특활비 자체가 기밀성이기 때문에 결국 지급 일자와 지급 금액만 공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어떤 사건 명목으로 지급을 했는지, 누가 지급을 받았는지, 그 받은 사람이 금액이 전체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이 수사의 성격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이미 재판부에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자,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십시오. 정기 배정과 수시 배정분이 있는데 아까 장관님하고 말씀을 나누셨던 부분인데 뭐 신청이 있어야 뭐 지급을 하느냐 이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특활비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검사나 수사관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총장이 대검으로 이제 재배정을 하면은 집행의 책임자가 되는데 검찰총장이 직접 사용하는 검사한테 직접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몇 단계를 거치게 되죠. 산하기관에 배정을 하고 또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해당 검사나 수사관한테 배정을 하게 되는 구조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배정이 있는 것입니다. 제재 배정이라고 저희들이 보통 부르는데요. 그러면 이 특활비 소요가 사건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필요하느냐, 특활비가 필요한 사건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청 업무 자체가 일정 정도의 특활비는 항상 소요가 필요합니다.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나 부서에 일정 금액은 정기적으로 내려갑니다. 그 금액이 그럼 충분하냐? 사실 그 금액도 부족합니다. 그 금액도 부족한 금액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정기 배정되는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수시 배정분이라고 하는데 이 수시 배정 부분은 수사라는 게 이 모든 게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않았던 사건도 발생을 하고 그랬을 때 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정기 배정분으로 정기 배정해 놓은 금액으로는
이런 소요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그런 수사팀이 만들어지면은 수시 이 배정분으로 유보하고 있던 금액에서 다시 해당 사건에 맞게 배정을 해서 내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저 답변 과정에서 네. 그 한 가지 좀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은 게 우리 검찰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보고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집행은 법무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검찰에서 한다는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특활비를 다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는 법무부는 보고를 받는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 때인 2020년에 특활비 제도 개선을 하면서 집행 계획을 세워서 하고 그 집행 계획도 혼자서 세우지 말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세우도록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해서 대검의 간부, 법무부의 간부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년간의 집행 계획을 세웁니다. 그 세운 것을 위원들이 다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집행 계획에 따라서 대검으로 배정한 특수활동비가 대검에서 그 집행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한 다음에 그 집행 계획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점검 결과를 저희가 반기별로 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오류가 없는지 점검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줍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또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영배입니다. 저 한동훈 장관님, 그 아까 이 지급 요청 문제에 대해서 지급 요청한 데가 없다고 그랬는데 특수활동비를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전부 실무부서가 지급 요청을 합니다.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취지? 지금 제가 이거 파악해 본 거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아니 특수활동비라는 게 기관 차원에서 수사 소요를 가지고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가 디테일이 어쩐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초에 위에서 배정하는 제가 거죠. 전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연초에 아까 계획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랑 근데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제 소요 부서에서 소요가 될 경우에도 이게 신청을 통해서도 쌍방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계획한 것만 가지고 1년 내내 집행한다는 거는 특수활동비가 가지고 있는 기밀성뿐만 아니라 긴급성이라든지 여러 용도로 볼 때 이제까지 사실상 검찰총장이나 기관장들이 쌈짓돈처럼 쓰는 거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않고요. 액수가 굉장히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실제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의 전해 경험이라든가 이렇게 나눠놓은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이 볼 때는 전국의 수사 소요라든가 수사 상황을 다 보고받아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배정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신청의 의미가 없는 게 정확하다기보다는 다 계획을 세운다는 뜻인데 다 자기들이 하는 수사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다 보고 중앙에서 대검에서 판단해서 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대로 신청해서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는 운영하기는 그러니까 어렵죠. 저는 그러니까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국정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특히 검찰 같은 플리바게닝도 없고 하니까 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런 활동비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제 이 이야기를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검찰도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고 국회에도 최소한의 증명을 해내거나 서로가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실은 한쪽을 믿어달라 이쪽은 그걸 내라는데 왜 안 내느냐라는 식의 이제 논쟁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국세청도 보면은 대부분 현금 사용한다고 해요. 경찰은 보니까 원칙이 이제 정부 구매 카드의 경우에도 카드를 쓴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다른데 최소한 저는 검찰이 그래도 이런 이제 지침을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틀거리라도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국회에 낸다든지 하는 전향적 조치가 저는 필요하고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필요하다면 국회가 왜 일을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살펴보고 전향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누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문제 얘기하는 내용들이 2017년 그러니까 6년 전 얘기를 가지고 하시는 취지이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들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현재 관리 체제라든가 그 위에 문제될 만한 것들 많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때 이후에 법무부 장관이 1년에 3, 4억씩 갖다 썼거든요. 저는 안 썼습니다. 한 푼도. 그럼 그런 문제들은 사실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안 하는데 도대체 왜 갖다 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제시하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그런데 이게 27년에서도 자료가 감사했는데 그 앞에가 없어진 거 아니 그때 그러면 문제 제기 안 하고 제도 개선 넘어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이 문제 제기한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당연히 투명하게 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본질이 그런 면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해서 가장 좋은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전향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